예, 안녕하세요. 스마트TV입니다. 예,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는 컴퓨터에 관련한 정보와 부동산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예,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계약에 대해서 좀 맨날 아는 정보에 대해서 가끔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요거를 하나 풀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약의 모든 것이라는 일단 주제를 정해봤고요. 일단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는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목적물의 특정,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소나 부동산의 매물지에 대한 주소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대금의 확정,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확정,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랑 뭐 월세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 뭐 계약금의 일부를 언제 지급하고 본인 계약을 언제 작성하고 잔금 언제 정도 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요. 그러면 이거는 실무에 대한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고객이 그 특정 매물의 가격 조정을 그리고 그러니까 매물을 보고 난 후 부동산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손님께서 이제 부동산에게 이제 부동산에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의정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고객이 특정 매물을 조건해 특정 물건의 가격 조정을 얘기 시, 그럼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겠죠. 이 조정이 되면 이 물건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인지 대놓고 물어보기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얼버무린다면은 금액 조정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괜찮은 세입자가 있다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이 정도면 대충 뭐 집주인이나 임대인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대충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임대인 상대로 가격 조정을 깊게 들어가서는요, 금액 조정을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쪽 희망자에게는요, 자계약금은 조금이라도 건다고 하시면은 제가 임대인이나 매수인한테 확실한 손님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좀 더 계약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반려 돌릴 수 있으니 한 부동산 계좌로 한 20에서 30만 정도를 입금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까지 생각한 손님이라면은 2에서 30만 정도를 입금을 해줍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예는 사항이시면은 그 손님은 금액 조정 이후로도 바로 계약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 추가적인 욕심을 방지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진짜로 계약할 마음이 있어서 계약 조정을 얘기했는데 가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면 말 몇 마디에 금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네. 갑자기 고객분들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요. 이 상태에서는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바로 계약한 얘기 나오지는 않고 하루 정도 있다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추가적인 요구사항은요, 무리한 요구고, 대부분 이 무리한 요구는 뭐 건물주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쪽에서 보게 되면 입금 맞춘 상태에서 그걸 또 맞춰보자니 건물주한테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맞추자니 손님이 뭔가 틀어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요, 조기로 하기 전에 가계약금 어느 정도 받아놓아야 되는 경우가 받아놓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웬만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가계약금을 어느 정도 받아놓게 되면은요, 손님은 가계약금이라는 단어에 심정을 묶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약간의 좀 부가적인 요구사항일지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 요구사항은 거의 안 나오게 됩니다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손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달리 해야겠습니다요. 일단은 그래서 금액 조정이 되는 경우 있는데 보통 매매나 월세는 조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조정이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에 맞춰, 고객에 맞춰, 매물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의 부담감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요. 예를 들면은요,
조건은 조율 후 매출 후 계약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보통이요. 사실 계약 당일 틀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지 않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송금하지 않았더라도요, 가계약금 받아놓은 것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어필하였다면은 이런 돌발사항이 대부분 임대인이 딴 부동산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경우 가끔 생기긴 하는데, 이런 돌발사항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재미팅 기회가 있습니다요.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고객의 물건을 다시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가계약금을 받아놓은 곳이 조금 있다면은 바로 돌려달라 하면서 다른 중개업자를 곧바로 찾아가는 손님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비슷한 물건을 알아봐 주세요. 다른 부동산보다는 가계약금까지 걸어놓았던 부동산에 한 번 더 다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조율은 안 돼서 계약은 불발되었지만은 가계약금을 받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중개업자보다 내가 한 번 더 고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은 뭐 세부 조건 협의가 안 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아까 말한 제가 계약의 중요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특정, 대금의 확정, 계약의 중요 사항이 협의되면 계약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중요분이 아까 세 가지 기억하셨겠죠? 대금의 매물의 확정, 대금의 확정,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돈을 보내기 전에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무조건 끝까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면은 사실 뭐 양당사가 다 양보하겠지만은 누군가는 무조건 양보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안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겠지만요. 둘 다 계약을 하고 싶어 하므로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가계약금을 보내게 버리면요, 둘 다 계약이 됐다 생각하게 되므로 조율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해결하려고 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면 가까이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양당사가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또 세부 조건 협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요. 분쟁 방법인데요. 일단 당사가 말 바뀐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월세 관리비가 별도로 하는 경우, 또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이라고 하는 경우, 또 중개사가 당사자에게 힘 따질 수도 없고요. 잘못 따지지 말고요. 현장에서 부탁해서 적절히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된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미리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다 이 가격금을 크긴 틀을 맞춰놔야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보게 되면요, 말바꿈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에는 녹취본 외엔 답이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조율된 중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는 카톡을 보내게 되면 읽는 걸 확인하겠지만은, 문자 같은 경우는 보내고 나서요, 한번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자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가끔 또 확인 설명 미비 이유로 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명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매수인 임차인 많이 바뀐 경우가 되게 많고요. 뭐 등기상의 융자 상태, 위반 건점은 존재 여부 등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에 확인 설명 해주었냐 하면 할 말이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뭐 건축물 대장 발급해서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추가 설명과 함께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요. 그러면 위와 같은 분쟁사자는 방지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가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주장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계약은 무료식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용식은 요하지가 않습니다. 훗날 당사자가 말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한 증거 서면일 뿐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풀어 조건이 아니라 증거자로 사용하는 의미 자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성인 중에 민법 24시간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요. 뭐 민법의 그 조항을 찾아서 몇 항인지 알려주시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매도인, 임대인 상대로 헐떡을 해 돌려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그냥 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녹취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도 문자 내용을 일부러 이렇게 뭐 어디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상태로 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손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전송을 받아야 되겠고요.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입금으로 당사의 설명 날인 없이 본계약을 성립합니다. 여기서 임차인 임대인은 매수인 매도인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에 대한 발급 후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카톡이나 문자로 매수인이 임차인이 발송하게 되면은 나중에 확인 설명서 미발급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좋은 정보와 같이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